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예요. 주변 친구들 보면 수도권은 연봉이 조금씩이라도 오르던데 여기는 몇 년째 동결이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지역 시세가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먹고 사는 거는 다 어디나 비슷하잖아요. 일은 계속 많아지는데 보상은 그대로여서 여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쓸쓸한 현실이에요. 전북 지역에 그대로 머물며 좀 상당히 허탈합니다. 전북 지역은 특히나 더 그런 현상이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직업 분야의 다양성이 생기거나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채용을 늘리는 방법뿐인데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건 아니라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월급, 임금 상승률은 낮은 우리 지역 전북의 현실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북의 평균 월급은 이렇습니다. 353만 원, 제주를 제외한 내륙 지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평균과는 얼마 차이가 날까요? 무려 68만 원, 서울과 비교하면 100만 원 넘는 차이가 납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임금 상승률도 사실상 제자리 걸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에 머물렀습니다.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고임금 산업의 비중이 낮다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죠.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지만 낮은 임금 수준은 여전히 지역 경제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자, 이번 통계,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지역 격차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자료에서 참 씁쓸합니다. 임금과 복지 격차를 방치한다면 우리 지역 청년은 계속해서 떠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해왔고 모두가 알고 있는 명확한 답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10월 16일 목요일 페트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 살펴봅니다. 전북 개헌운동본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우리의 일상은 충분히 달라지지 않았다며 내란 세력 청산과 개헌을 비롯해 광장의 요구를 법과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는 24일 오후 5시 반부터 전주 객사 앞 도로에서 사회 대개혁 시민대회에 도민들의 참여를 요청한다는 보도, 전주시설공단이 최근 임원급인 본부장을 새로 뽑았는데 우범기 전주시장의 선거를 도운 인연으로 비서로 기용됐던 최측근인 인사로 모집 요강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경력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 국가수사본부가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전북경찰청 경찰관들에게 징계를 요구했다는 기사, 전북에서 생산된 친환경 트랙터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첫 수출된다는 소식, 완주전주 통합추진위원회와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가 통합시 완주 군민에게 1인당 200만 원씩의 통합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추정했다는 내용,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자 전국 지자체, 대학, 민간단체가 안전을 위해 현지 봉사활동 계획을 접거나 현지 봉사단의 조기 귀국을 결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는 기사, 전주지방검찰청이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오는 2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다 혈액암에 걸린 노동자가 발병 3년 만에 숨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페트롤 전북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죠.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요일 시간은 페트롤 전북이 만난 사람, 인물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경제의 버팀목, 실핏줄인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을 살리는 일은 바로 우리 지역 자신을 위한 일이다. 윤리적 소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비를 강조해온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우석대학교 유대근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에 출연했던 때가 2016년, 17년 정도 됐으니까 한 10년 정도 되었네요. 예. 그래도 KBS 오실 때는 친정집 같고 약간의 편안함과 설레임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언론하고 같이 활동하던 때가 그래도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KBS하고 본격적으로 가장 많이 했죠. 예. 저희가 이 시대의 지식인을 얘기할 때 이제 교수님들을 제일 1순위로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들의 역할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지역사회 현상을 연구, 용역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방송에 나와서 우리 도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삼위일체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지 않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 중심에서 우리 유대근 교수님이 경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주로 사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방송 출연도 하고 언론 관계하고 그러는 것은 이제 봉사 활동의 차원이었죠. 예. 라디오뿐만 아니라 뭐 KBS TV 가마솥이라는 프로그램도 기억이 나고 그렇죠. 다양한 활동들 활발히 해주셨고요. 예.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또 풀어갈 텐데 우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의 이 헤어스타일을 보면서 저분 TV 나오시는 교수님이시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은 점포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라고 그러고 예. 택시 타고 어디 가자고 그러면은 목소리가 이 페트롤에 아마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다고 예. 택시 기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역시 언론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아마 버스 안에서 택시 안에서 많은 분들이 그 10여 년 전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의 교수님으로 재직하셨고 이제 퇴직을 하셨고 명예 교수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퇴직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요. 강의 같은 것은 전부 이제 후학들에게 다 맡기고 있고요. 5년 정도는 퇴직 후 5년 정도 이제 각종 기관의 사회이사 같은 것으로 좀 활동을 조금 했었고요. 물론 무보수입니다. 그동안에 오던 기관과 관계 있는 그런 기관에서 사회이사 했고 지금은 전북 지속협의라고 지속가능협의회와 전주 지속가능협의회 두 관대에서 위원으로 지금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셔서 무보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말로 이제 재능 기부하고 계시다, 봉사활동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나 친구들은 왜 그렇게 영양가 없는 활동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요, 아마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 유대근 교수님 곳곳에서 봉사활동하시면서 행복지수는 삶의 질은 가장 높은 분이 아니실까 생각을 합니다.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일까. 저도 아마 그런 어른이 돼야 되지 않을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가집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봉사를 했다는 거, 이것이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후학들에게 이제 학과의 강의를 다 이제 인수를 하셨다는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 이거는 꼭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대학들 어려움이 많고 특히나 외국인 유학생의 의존도도 높고 이건 뭐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농촌 현장까지 의존도가 높은 현실 속에서 그 당시에 우리 교수님이 유통통상학부 교수님으로 계실 때 중국 학교와 이 1년 단위의 학생 교환학생 제도는 굉장히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아울러 우석대학교 학교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절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게 2000년이 되기 전이죠. 1998년부터 중국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과 수교는 1992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7년 정도 지난 뒤에 본격적으로 중국 대학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럴 정도로 해서 많았을 때는 저희 학부에 한 중국 유학생들이 한 700명 정도. 지금 졸업한 학생들은 약 한 2,000명 정도가 졸업해서 중국으로 중국 학생들이 나가 있죠. 물론 또 석박사까지 진학을 하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도 연락이 되고 올해 말 정도 해서 무비자니까 한번 또 나가서 졸업생들 한번 둘러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바로 이제 우리 전북의 홍보대사, 전주 완주의 그렇습니다.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고 추억을 가지고 있고 제2의 고향으로서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교수님을 모시는 것이고 이제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에서 그런 교환학생 제도를 네. 가졌고 지금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뭐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하고 우즈베키스탄 예. 이런 쪽의 학생들이 이제 몰려오고요. 중국 학생들은 대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지방 대학의 현실을 조금 알고 그러니까 예. 수도권으로 주로 가고 이제 예. 베트남 학생하고 우즈베키스탄 기타 이런 조금 소수의 학생들이 좀 예.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제 기억으로도 아직도 제가 가끔 강의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교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착한 소비, 현명한 소비 이것이 우리 지역의 경제의 내발적 순환을 할 수 있는 시작인데 우리는 소비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소비는 굉장히 경제에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뭐 보험회사에 가입한다든지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서 소비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 외 자금으로 유출되는 액수가 우리 1년 전북 예산보다도 더 많다. 지금 이제 더 훨씬 많아졌겠습니다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골목 상권에 살린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경제에서 이제 생산과 소비로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소비 쪽에 주로 연구를 했었는데 그렇죠. 보게 되면은 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소비. 예. 그 다음에 지역 내 순환.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예.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에서 자금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그러한 소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착한 소비, 이제 윤리적 소비,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렇게 돼야 경제가 건전하게 지역이 또 발전하고 그럽니다. 사실 종속이 되거나 불균형이 되게 되면은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폐거든요.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환경이라든지 윤리적 소비 같은 것들을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잘 순환되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건전하고 발전된 경제 구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교수님 요즘에 다 이 물류 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형 마트에 가서 한 번에 모든 장을 보는 그래서 이 머리로는 되는데 행동으로는 선순환 소비,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가 안 되는 이 구조에 대한 한계.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도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전주에서 첫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시행이 됐고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 경제와 얼마나 밀착돼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그 문제를 좀 설명하자면은 제 어떤 경제적 약자의 보호 이 주제는 제 평생의 어떤 과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마도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그 4년제 대학에 그 우리 동년배 중에서 들어간 그 비율이요 5%대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95%는 대학을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은 국가적인 혜택을 입었는데 자 나머지 95%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곰곰 대학을 다니면서 생각을 해봐라. 그랬는데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강단에 선 것이 1981년인데 좀 일찍 대학에 섰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졸업정원제라는 것이 실시될 때였어요. 그래서 지방대 재직하면서 제가 학술적으로 어떤 큰 기여를 하거나 발전을 시키는 어떤 내용을 연구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는 것을 빨리 자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내놓고 봉사하고 적용시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986년경부터 이렇게 이제 언론기관과
또는 지역사회 또는 관공서들 이런 데 오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관심을 학교에서 물론 가르치는 데에도 신경을 쓰지만은 학교 바깥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던 것 예. 같습니다. 그때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전통시장과 그 소상공인들, 동네 슈퍼 예. 이 문제의 보호와 육성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보호 육성을 해주면은 이분들이 자 전환을 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거나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예. 투쟁을 하고 보호를 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쉽게 안 되네요. 한 20년, 25년이 지나도 역시 똑같은 행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렇지만 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만큼이라도 보호를 했으니까 그렇구나.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시장의 변화를 막을 수가 없는데 특히 네. 대기업의 이 입점의 구도를 막을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글쎄요 그냥 단 예로 KBS 주변만 해도 이 커피숍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커피숍에도 이제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고 그럼 개인이 이 프랜차이즈들 속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고 그렇다고 소비자가 우리 지역민이 하는 커피숍만 가야지 이럴 수는 또 없는 것이고 동네 전방 슈퍼가 곳곳에 있었는데 이제 대형 마트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이제 하나하나 문을 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보호 육성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골목 상권이 조금씩 동네 서점이랄까 살아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 화폐라든지 민생 소비 쿠폰은 아주 정말 이분들에게는 단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경제가 자꾸 코로나 이후로 예. 상당히 침체되어져 가지고 살아날 기색이 거의 힘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때는 소비를 위한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런데 꼭 이게 경제적 강자들이 그걸 반대해요. 본인들은요 아무 돈이 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 안 줘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는요 그게 단비와 같은 거거든요. 예. 소비 이게 시한부로 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을 풀게 되면요 당연히 경제의 그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쪽들이 있었죠. 이게 가진 쪽이에요. 가진 자. 경제적 강자들은 그거 싫어하거든요. 나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또 그런 돈을 나눠줘 갖고 그러느냐.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된다. 뭐 없으면 본인들은 없어도 되지만 그거 다급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럼 뭐 조세연구원인가 거기에서 뭐 효과 없는 것이다 그 짓거리다 그랬는데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됐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담배와 같은 것을 지금 맛보았습니까? 특히 군산 같은 경우 GM과 현대 중공업 조선소 문 닫고 떠났을 때 군산의 사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였잖아요. 예. 그렇죠. 그쪽에서 군산 쪽에서는 물론 이제 정부에서 특별 그 보호 지역이라고 하고 지정해 갖고 육성도 하고 그랬지만 없어지고 그럴 때에는요. 사실은 지자체나 정부에서요. 좀 자금을 풀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국가가 뭐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뭐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유대근 교수님을 페트롤전국에 모셔라. 예. 예나 지금이나 올바른 말씀, 지역을 생각하시는 그 말씀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큰 틀에서 하나, 작은 틀에서 하나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여쭤볼게요. 전북 경제 앞으로 좀 나아지겠습니까? 이 전북 경제가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거 제가 오프닝에서 평균 월급으로도 우리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서울과 비교하면 100만 원 차이고 전국 평균과 68만 원 차이입니다. 이 68만 원이면 1년으로 치면 한 8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균과도. 지금 현재는 옛날에 농업 중심 시대에서 이제 제조업 중심 시대로 넘어와서 물론 지금은 이제 정보 뭐 이런 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일단 제조업 자체가 전라북도는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왜 그럴까? 이게 사회 간접 자본이 아주 취약해요.
항공, 그 다음에 항구, 항만. 철도, 예. 도로 이 네 가지에다 지금은요 동력도 필요해요. 예. 그 다음에 정보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융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좀 갖춰져 있어야 기업이 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유치한다고 해갖고요 몇 년 하면요 몇 년 있다가 다시 또 가버립니다. 뭐 세금 공제해주고 뭐 이런 그 혜택 다 가지고는- 보고 난 뒤에는 아. 또 갑니다. 예. 이게 기본적인 인프라가 경제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예. 어디 일자리도 부족하고 뭐든지 다 취약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경제적 영역에서 소비만 남아 있어요. 이 소비가 그러면 월급 받고 그러는 분들은요 별 지장 없어요. 소비는 해야 돼요. 예,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조금 좀 큰 유통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거 있었으면 이제 있어야 돼요. 예. 예전에는 그거 오는 것을 막고 그랬는데 지금은 소비자의 복지라든지 소비 복지 같은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갖고 잘 조화와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될 상생해야 된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동안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과 보호를 해 주었어요. 예. 그러면 그걸 갖추도록 소상공인들이나 동네 슈퍼들도 노력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예. 이제 더 이상 하기에는 상당히 정부도 어려운 처지가 되어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상생하는 길 속에서 시장의 변화도 수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도민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윤리적 소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착한 소비를 통해서 지역의 선순환 경제가 돼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있다면 아마 우리 그 완주에서 시작한 로컬푸드의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개인적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 완주 로컬푸드의 질첨이 직매장을 낼 때 그 용역을 직매장을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용역을 예. 제가 그걸 해가지고 그걸 그러셨죠.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직매장이 나타나게 되니까 질첨에는 꾸러미로 했었어요. 예. 근데 꾸러미는요 이건 이 로컬푸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건 지역에서 소비를 그렇죠.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런 걸 생각해서 직매장을 내서 해야 된다 해서 지금 로컬푸드 완주가 1번지로 되어져 있고 그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된 맞습니다. 거예요. 이런 구조를 이게 도민들이 그러나 또는 시민들이 그 로컬푸드 상당히 사랑을 해요. 이제는 예. 인식이 많이 맞습니다. 돼가지고요. 예. 이렇게 자꾸 지역에서 선순환되는 지역에서 소비되고 자금이 지역에서 도는 이런 구조가 자꾸 만들어지는데 아직도 소비 측면에서 이제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미해요. 예를 들어서 전주권에서 1년에 약 한 1조 정도의 그런 마트들이 소비를 하고 있다고 판매를 하고 있다면 완주 로컬푸드 같은 것이 1년에 한 400억 정도 1년에 이 정도니까 게임이 안 되죠. 이게 예를 들어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가 한 1,200억 1년에 이 정도 하나가요. 예, 이 하나가 이 정도 매출액을 내는데 왜 완주 로컬푸드 뭐 4개인가 그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1년에 해봐야 뭐 한 400억 정도 되면 많이 되죠. 그래서 지역 외로 그러면 유출되는 자금이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교수님 혹시 지금은 거의 이제 관심들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거의 포기하다시피 돼서 지금 뭐 금융 쪽으로 뭐 예를 들어 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거 빠지는 거 그런 거 제외하고 유통업에서 빠지는 것만 하더라도 제가 추산하기로는 전라북도에서 한 1조 한 8천억 정도 이 정도는 1년에 빠지리라고 보는데 그 부수적으로 빠지는 거 계산하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이제 제조업 기반 특히나 50인 미만의 중소 또 영세 이 상태의 이 환경을 바로 바꿀 수는 없기에 말씀하신 유통과 서비스 산업 쪽으로 조금 더 치중하고 여기 이제 현명한 소비가 이루어지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들이 참 살만한 지역이다. 이렇게만 되어도
괜찮아질 거예요. 예. 근데 소상공인들마저 또 살기가 어렵다. 그런 지역이 된다면 누가 이 전라북도로 오겠습니까? 일자리요. 제조업에서 이거 많이 늘려봐야요. 그렇게 많이 못 늘려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현 정부가 돼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인사들이 현 정부에 많이 지금 포진해져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계획이거든요. 막말로 얘기해서요. 바로 이때 마구마구 끌어와야 됩니다. 와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 특히 금융이라더니 예. 정보라더니 뭐 전력이라더니 이런 기반이 되는 것들을 마구마구 지금 전라북도에 좀 유치하고 건설해야 됩니다. 기업을 이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줄기가 되는 것들을 전라북도에 그런데 항만도 힘들죠. 공항도 힘들죠. 타 지역 가면요. 예. 고속도로 엄청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이 내부 고속도로가요. 내부에서 순환되는 고속도로 이거 형편없어요. 우리 우물안 개구리 돼서는 안 돼요. 타 지역은요. 이 가까운 충남만 가도요. 내부에 지금 막 사방팔방으로 고속도로 다 나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는 그 내려오던 고속도로도 익산에서 그쳤어요. 지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도로 또는 이 철도망 같은 이 철도도 이게 뭡니까 지금? 이 KTX 전주 오는 거 이것도 전라선 보세요 그냥. 아이고. 이 힘들죠. 이거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그래야 전라북도가 조금 살만한 데가 되고 또 기업도 지 스스로 오고 그럽니다. 예. 지금까지는 도민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예. 그럼 정치인들 이 추석 때 현수막만 달칠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절호의 기회잖아요. 모든 에너지의 대전환, 산업의 대전환, 모든 것들이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지금에 가져와야 되는 그 노력들은 결국 자치단체하고 정치권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 연구는 대학이나 또는 전북연구원 같은데 전문적인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고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역에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은 정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책이나 정책을 조금 비중을 어느 쪽에다가 지자체에서 두고 있느냐. 이 지자체 단체장의 마인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인드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우리가 선출을 해서 그 분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형식적인 것대로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책과 시책으로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거 평가를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철저하게 해갖고 공개해 줘야 됩니다. 좋은 마인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뭐 이런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사투리로 얘기하면 뭐 두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빠진 걸 알고 빨리 일어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오랜만에 유대근 교수님 모셨는데 어른으로서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쓴소리와 또 방향성을 제시해 줘서 참 정신 바짝 드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우석대학교 유대근 명예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내일은 함앵커 간다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